자, 그러면은 꿈의 상징 기법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어떠한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면은 또 꿈속의 꿈, 장면의 변환, 장면이 이렇게 꿈속에서 휙 바뀌죠. 희미한 꿈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요 희미한 꿈은 꿈이 전체가 아니라 꿈속에 등장된 어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희미하다든지 뭐 이런 특징적인 경우입니다. 또 칼라꿈, 색채가 또 나오게 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속에 꿈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꿈을 꾸는데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꿈이어서 다행이야. 뭐 이렇게.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또 꿈속 얘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꿈을 꾸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꿈속에서 또 꿈을 꿔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경우에 꿈의 상징 기법이 하나다.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도 상징 기법이 하나인데 꿈속에서의 꿈은 이렇게 어느 때 많이 나오느냐, 근심, 걱정, 우려 등 심리 표출의 꿈에서 자주 등장되고 있다. 이렇게 심리 표출의 꿈의 경우에 꿈속에서 우리가 또 꿈이다. 이런 경우에 고 한건덕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꿈이었다라고 생각한 꿈의 내용은 여기 현실에서 누구의 말이나 예언 또는 어떠한 문장을 상기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꿈속에서 꿈이었다. 현실에서 누구의 말이나 예언 어떤 문장을 갖다가 상기하게 될 것을 그렇게 꿈속의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이 다행히 꿈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또 보니까는 또 꿈이었다. 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꿈을 꾼 이러한 꿈속에서 꿈을 꾼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심리 표출의 입장에서 근심, 걱정, 우려 이런 게 있으시게 이런 꿈을 이렇게 꿈속에서 또 꿈을 많이 꾸는 거로 나오더라. 또는 누구의 말이나 예언, 어떤 문장 상기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다. 또 꿈속의 꿈이 뿐만이 아니라 꿈속에서는 장면이 휙휙 바뀌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면이 휙휙 바뀌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이렇게 빠른 전개를 통해서 강인하게 인상을 남기고 장차 일어날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룻밤에 이것도 어찌 보면 하룻밤에 나눠서 쭉쭉쭉 이렇게 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꾸는 경우가 있지만 한번 꿈을 꿀 적에 휙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장면이 휙 바뀌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장면이 휙 바뀌어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세 개의 장면이 바뀌어서 세 개의 꿈을 꿨다 한다면 각각의 꿈은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만은 신기하게도 각각 꿈의 상징 의미는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꿈을 꾼 것 같지만 장면이 바뀌어서 한편 휙 장면 바뀌어서 다른 꿈이 전개되지만 그 꿈의 상징 의미는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의 사례인데 이빨이 강제로 뽑히는 꿈을 꾸고 신문 연재가 타의에서 강제로 중단됐다. 그랬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휙휙 바뀌죠. 예를 들어서 이빨이 이제 강제로 뽑혔는데 장면이 휙 바뀌더니 거울에 이빨 빠진 것을 갖다 비춰보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어찌 보면은 꿈속에서 이러한 장면 전환이 스피디한 빠른 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의 사례인데 달리기에 이기는 꿈인데 어떠한 쫓아오다가 이제 휙 하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데 어느덧 장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꿈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00m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어느덧 100m 달리기로 돼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앞질렀는가 했더니 그날 이제 영화를 갖다가 감명제로 봤는데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은행장의 진실한 친구 있죠. 흑인 친구가 그 나를 뒤쫓아오던 사람의 허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승선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적이한테 쫓겼는데 어느새 100m 결승을 향해서 달리는 장면으로 휙 바뀌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은 아마 경쟁이 되겠죠. 경쟁. 장면이 바뀌어서 100m 달리기 경쟁인데 경쟁에서 제가 좀 비슷하게 되는 여건인데 어떠한 그 흑인 친구의 쇼생크 탈출에 나온 흑인 친구로 상징된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먼저 제가 결승선에 도달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일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장면이 휙휙 바뀌더라. 또 어떤 사람의 사례에 장따기 손가락을 물은 꿈을 꿨는데 어느 사이에 또 보니까 그리고는 또 장면이 휙 바뀌어서 고양이가 새끼를 출산하더라. 역시 요건 보면은 좀 스피디한 전개, 좀 빠른 전개를 보일 적에 꿈에서 이렇게 장면이 휙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는 거 말고 희미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희미한 꿈을 꾸는데 전체적으로 희미한 꿈은 뭐 개꿈처럼 잘 중요치 않은 거지만 희미한 꿈이 이렇게 뭐 사소한 일의 예지가 있지만 생생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희한하게 어떠한 그 꿈속의 표상물이 희미하게 등장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희미한 꿈이 아니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특정 부분에 가서 희미하게 표상물이 등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태몽표상에서 한번 봅시다. 태몽표상에서는 쭉 나가다가 갑자기 꿈속에 뭐 사슴이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뭐 잉어나 이런 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희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징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생생한 꿈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뭐 사슴이나 호랑이나 잉어 이런 게 이렇게 희미하게 되거나 또는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태몽표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거나 희미하게 되는 경우에 안 좋죠. 유산이 되거나 장차 건강에 악화나 운명의 길에서 힘겨운 일에 빠져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됐다는 것은 태몽표상에서 생생하고 또렷하게 돼야지 어떠한 태몽표상물로 등장된 사슴, 뭐 호랑이 또는 물고기가 희미하게 되거나 사라지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 유산하게 되거나 또는 장차 그 태어난 아이가 건강이 안 좋게 되거나 또는 인생길에서 존재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인생길이 된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러한 것은 여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꿈의 전개에서 희미하게 이루어지는 것, 희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다. 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사안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 예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거덕 선생님의 사례인데 꿈을 꿨는데 편지 겉봉에 주소가 읽어가면서 희미해졌답니다. 그러니까 희미해졌으니까 어쨌습니까? 읽을 수가 없죠. 꿈에 편지 겉봉의 주소가 이렇게 보다가 희미하게 희미하게 됐으니까 읽을 수가 없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로 일어났느냐? 그 상대방이 보내온 편지에 이제 어려운 한자가 많아서 좀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글에 어려운 한자가 많아서 현실에서는 읽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읽을 수 없다는 걸 꿈속에서는 점차로 희미해지는 거로 보여줬다는 거죠. 또 꿈속에서 읽어가던 책의 내용이 갑자기 희미하게 지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안 좋죠. 읽어가던 책의 내용이 희미하게 지워지니까 있던 책의 내용을 볼 수 없을 것이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읽어가던 책의 내용이 희미해서 읽을 수 없었으니까 현실에서도 유사한 일로 전개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꿈속에서 읽어가던 책의 내용이 갑자기 희미하게 지어지는 꿈 후에 교회에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난해하고 애매해서 뭐 감명도 깊지 않은,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책을 읽다가 희미해서 읽을 수 없었는데 현실에서는 책이 아니라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좀 난해하고 재미도 없고 감명도 깊지 않은, 즉 공감할 수 없는 일로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꿈의 상징이 또 들어가 있는데, 책을 읽는데 희미해서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책에서부터 오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교회 목사의 설교 내용이 난해하고 재미가 없고 뭐 이런 쪽으로 실현이 됐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됐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됐다는 걸 뜻하죠. 꿈의 상징이 아주 절묘하죠. 이렇게. 또는 만약에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책을 읽는데 책이 희미한 게 아니라 글자가 아주 작게 읽어볼 수 없게 변했다. 이것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꿈의 상징에서 희미해지든지 작아지는 것도 역시 이거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와 반대로는 어땠습니까? 책을 읽는데 글자가 또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죠. 꿈의 상징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미한 얼굴로 나타난 사람이다. 그래서 희미한 얼굴로 나타난 사람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꿈에 그 가족 사진을 보는데 한 사람만 얼굴이 희미해요. 근데 그분이 그 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 희미한 얼굴. 이제 곧 사라질 얼굴이라는 거죠. 또는 이때 희미한 얼굴이 아니라 뭐 유독 까만 얼굴이었다. 그 경우도 안 좋습니다. 까만 얼굴도 역시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것을 그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어느 특정 인물이 그야말로 후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른 사진은 희미한데 한 사람만 아주 사진이 아주 밝게 빛나고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이 출세한다든지 어떠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걸 보여주고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
얼굴이나 모습이 희박하거나 목소리가 작게 들릴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희미하면 어찌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요런 의미가 있다. 뭐 꿈의 상징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체불명의 사람이다. 또는 자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얼굴이나 목소리가 희미하거나 목소리가 작게 들릴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꿈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쬐끄맣게 들렸다 하면은 자신감이 없다든지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죠. 희미하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희미하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갖다가 감추려고 하는 사람. 저번에 말을 하는데 입에서 검은 연기가 폴폴 나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기꾼,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의 어떠한 얼굴의 모습이나 행위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십니다.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개인지 돼지인지 희미해서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꿈에서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거는 요렇게 될 수 있죠. 양면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속성, 자, 그러니까 꿈속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개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 경우에는 합성인물이나 합성동물, 대상이 이중적인 속성이나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꿈의 상징은 다 의미가 있다. 꿈에서 자동적으로 얼굴이 희미하거나 또는 뭐 목소리가 작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희미한 거.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미한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흑백 꿈을 꾸다가 칼라 꿈이 나왔다. 그러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강조라든지 또는 두각을 나타낼 적에는 또 칼라 꿈으로 변환한다든지. 자, 꿈의 상징 기법 가운데 색채의 꿈이 있습니다. 색채. 그러니까 좀 전에 희미한 거에 반대인데 희미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강렬한, 이건 반대의 경우죠. 희미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색채적 감각 또한 상징적인 뜻을 암시적으로 드러낼 경우에 또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속설에 칼라 꿈을 꾸면은 뭐 병에 잘 걸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각인하기 위해서 컬러 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상징 기법이다. 꿈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칼라로 나타날 경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근데 이 컬러 꿈이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컬러 꿈이 자,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여건 상황도 중요하다. 화가, 미술, 뭐 색깔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보다 색채에 관련된 꿈을 꿀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업이 화가다. 또 미술 계통에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꿈에서 이 색채 감각이 좀 뛰어나니까 그러한 바탕의 꿈을 꿀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 사람이라 하더라도 컬러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생한 기억의 각인을 위해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자, 보통의 일보다 강렬한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다니는 경우에 또는 상징 표작의 전개상 색채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자, 요거는
저의 집사람이 한 뭐 15년 전에 꾼 꿈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갖다가 소개하는데 한 15년, 20여 년 뭐 이렇게 오래됐는데요. 하루는 이제 저한테 집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꿨어? 그러니까 이제 꿈에 어느 그 남편인 제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난데없는 알록달록한 그 커다란 뱀이 이 남편의 등 위를 타고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한 뱀이 구렁이가 남편의 등을 타고 오르길래 이렇게 지표 아빠 이제 저입니다. 지표 아빠 저 구렁이 보라 그러니까 꿈속에서 또 장면이 휙 바뀌더니 남편인 제가 커다란 도끼를 들고 나타나더니 그 커다란 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그 뱀을 갖다가 토막내서 죽이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 뱀이 얼마나 그 알록달록한지 아주 화려한 구렁이, 커다란 구렁이였는데 등을 타고 오르는 걸 남편이 도끼로 해서 여러 토막을 내서 죽이더랍니다. 죽이고 이어서 그 뱀 껍질을 갖다가 앉아가지고 아내인 자신이 뱀 껍질을 벗기고 앉아있더랍니다. 근데 그 뱀 껍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따끔따끔 찔리면서 뱀 껍질을 갖다가 벗기고 있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꿈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 올리면서 아주 좋은 꿈을 꿨다.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렁이 꿈에 대해서 뭐 살펴볼 때 구렁이를 갖다가 토막내 죽인다는 거는 구렁이로 상징된 커다란 뱀이니까 구렁이라고 본다면요. 구렁이를 갖다가 여러 토막을 내서 죽인다는 거는 구렁이로 상징된 이권이나 재물을 획득하거나 구렁이로 상징된 어떤 대상을 갖다가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내 손아귀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과연 제가 예지한 대로 저 꿈을 꾸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인터넷 PC통신에 나가서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제가 그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이라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 기타, 뭐 네이트 또 핸드폰의 무선 인터넷 시절에 제 꿈의 몽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됐는데 여기 저희 사이트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사이트가 여기 화려합니까? 여기 한번 이제 자, 이 사이트를 갖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이트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알록달록하죠? 그 알록달록한 그 구렁이를 잡아 죽이는 꿈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에 이런 인터넷이나 뭐 그런 PC통신에서 인터넷 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넘어와 있지만 이 얼마나 알록달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그 알록달록하게 이 펼쳐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마치 구렁이가 이러한 그 색채적으로 알록달록한 색채의 커다란 뱀이 저 자신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러한 그 PC통신 뭐 시절에도 좀 희미하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세상에 저의 그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그 제가 말직에 요 얘기. 자, 인터넷상에 펼쳐지는 형형색 색의 화려한 색채의 꿈의 몽 사이트를 보면서 새삼 꿈의 신비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알록달록한 뱀은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에 떠오르게 되는 사이트를 상징적으로 암시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렁이를 잡아 죽이는 꿈이다. 소유, 정복, 성취를 이뤄내는 꿈이니까 이렇게 실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꿈에서 그냥 누런 희미한 구렁이가 아니라 알록달록한 컬러 색채의 구렁이 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형형색색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런 쪽하고 관계가 되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얘기 드리자면, 자, 집사람이 저거는 어찌 됩니까? 만약에 요거에 집사람이 구렁이 껍질을 벗겨내는 거 어찌 됩니까? 자, 집사람이 이어서 구렁이 껍질을 벗겨내는 꿈의 실현은 어떻게 됐다고 보겠습니까? 이건 이제 구렁이 대에 가서 지금 이제 컬러 꿈 부분하고 상관없는데, 당시에 이 집사람이 구렁이 껍질을 벗겨내게 됐는데,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렁이 껍질이 여기다가 아내가 약에 좋다면서 벗겨내는 꿈을 갖다 꿨는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진출하면서 아내가 사업자가 된 거죠. 아내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아내가 사업자가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갖다가 아내가 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 제공료를 갖다가 한다면 그 당시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 번거롭습니다. 뭐 큰 회사는 뭐 격리가 있겠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세금 계산서를 갖다 써서 보내야 얼마씩 이렇게 그 정보 제공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농담 삼아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뭐해? 뱀 껍질 벗겨야지. 그 뱀 껍질 벗겨야지가 뭡니까? 뭐해? 세금 계산서 써야지. 그래야 정보 제공료 얼마 받을 거 아니야. 자, 꿈의 상징이 너무 절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다른 사람, 이런 컬러 꿈을 갖다 잘 꾸는 사람의 체험담을 살펴보면, 이건 다른 사람의 사례입니다만, 칼라 꿈을 갖다가 저 자신이나 주변에 큰 위험이나 중요한 있을 때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한 꿈에 비해서 컬러 꿈을 꾸면 현실에서 일어날 중대한 일의 예지가 아무래도 되겠죠. 또 쉽게 기억을 할 것이고, 그래서 꿈에서 이번 시간에 한 얘기는 꿈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컬러로 나타날 때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